사실 왜곡과 법 왜곡은 모두 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왜곡이 발생하는 지점과 작동 방식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왜곡은 주로 사실 확정의 단계에서 발생하고 법 왜곡은 법규범의 해석과 포섭의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유사한 문제처럼 보이더라도 법적 판단 구조 안에서 서로 다른 층위의 오류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왜곡과 법 왜곡에 대하여는 일상 용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석 침략, 소설을 쓴다는 말은 전자의 예시이고 아전인수, 견강부회, 이현령 비현령, 내로남불 등은 후자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의 적용이란 추상적인 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발생한 생활 사실에 대입하여 법률 효과를 이끌어내는 연역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즉, 적용될 법 규정을 대전제로 하고 발생한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후자가 전자에 포섭되는 것에 의하여 결론으로서 판결을 도출해내는 법적 3단 논법이 구성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예컨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 규정을 대전제로 하여 갑이 을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그 포섭의 결론으로서 갑을 사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살인행위에 대하여 살인죄에 관한 형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의 적용은 형식적으로 3단 논법이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법적 판단은 단순한 기계적 영역이 아니라 법규범의 의미를 해석하고 구체적 사실을 법적인 사실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법적 판단 과정에서의 오류는 크게 두 가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의 확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 왜곡이며 다른 하나는 법규범의 해석과 포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왜곡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왜곡은 단순한 해석상의 이견이나 경미한 오인을 넘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오류만을 왜곡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의 오류는 삼심 제도를 거치는 동안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왜곡은 현실에서 발생한 자연적 사실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왜곡 현상을 의미합니다.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순한 자연적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일정한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법률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현실에서 발생한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아니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법적 평가를 거쳐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이처럼 사실의 확정은 단순한 관찰이나 묘사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개념을 매개로 하여 현실을 재구성하는 규범적 작용입니다. 따라서 사실 왜곡은 객관적 현실과 법적으로 구성된 사실 사이 일치가 무너질 때 발생하며 그 불일치의 정도가 클수록 왜곡의 정도도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사실 확정은 전통적인 의미의 순수한 사실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법률 문제적 성격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확정한다는 것은 일상적 경험 세계에 존재하는 사건과 행위를 법규범의 구성 요건에 따라 선별하고 분류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 왜곡은 단순한 오인이 아니라 법률 요건에 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선택적으로 부각하거나 축소하고 불명확한 정황을 일방적으로 해석하며 나아가 존재하지도 않는 요소를 사실 판단에 실질적으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 왜곡이란 법적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실의 사실을 재구성하는 수준을 넘어 현실 자체를 변형된 형태로 법 안에 편입시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정이 증거와 경험칙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이는 자의적 판단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심증은 어디까지나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합리적 심증이어야 합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는 사실 인정의 오류가 곧 형벌권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죄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러한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문증거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검사의 거증책임,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모두 사실 왜곡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 왜곡은 법규범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헌, 체계, 입법 취지, 역사적 연역과 같은 해석의 객관적 기준을 벗어나 특정한 결론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법의 의미를 변형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법규범은 본질적으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식으로 존재하는 반면 현실의 사건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므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석이 요청되게 됩니다. 그러나 해석의 필요성이 곧 자의적 의미 부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법 해석은 우선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그 다음 단계에서 관련 조항과의 체계적 관계, 입법 목적, 재개정의 역사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의 합리적 의미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 해석의 원칙을 무시한 채 법문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법 왜곡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형법 영역에서 법 왜곡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형벌법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범이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문헌의 의미를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유출을 통해 보충하여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확장 해석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문헌이 허용하는 가능한 의미 범위 안에서 체계적 정합성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해석작용의 본래적 기능에 속합니다. 그러나 문헌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처벌의 필요성이나 정책적 요구를 이유로 규범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해석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법 왜곡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왜곡과 법 왜곡은 실제 법적 판단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해석하는 사람은 규범의 의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치 판단을 개입시키며 사실을 확정하는 사람 또한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보고 어떤 요소를 배제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특정한 결론이 설정되면 그 결론에 부합하도록 사실관계가 재편되거나 반대로 그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규범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법 해석이 과도하게 확장되고 법적 근거가 취약할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재구성되는 방식으로 두 왜곡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사실 왜곡과 법 왜곡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잠식하는 동일 구조의 서로 다른 표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당한 법적 판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법 모두에 대한 이중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사실의 차원에서는 증거와 합리적 추론에 기초한 엄밀한 사실 확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의 차원에서는 문헌과 체계, 목적에 입각한 정당한 해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법적 3단 논법은 형식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왜곡은 현실의 사실을 법적 판단에 맞게 변형하는 오류이며 법 왜곡은 규범의 의미를 결론에 맞게 비트는 오류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의 결합은 억울한 결론과 부당한 처벌을 낳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사실 판단과 법 해석 모두에 대한 엄격한 비판과 통제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제123조의 1을 신설하여 법왜곡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왜곡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조문은 그 행위 유형으로 법령의 고의적 오정용 또는 미적용, 증거의 인멸 은닉, 위조 변조와 그 사용, 위법한 증거 수집 또는 무증거 범죄 인정 등을 들고 있으며 합리적 범위에 법령 해석에 따른 재량적 판단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독일 형법 제339조는 법관, 다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법적 사건의 진행 또는 결정에 관하여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조문은 한국 조문과 달리 별도의 목적 요건을 두고 있지 않고 문헌상 한국처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법왜곡죄는 일정한 직무주체를 요구하는 신분범이라는 점에서는 독일과 공통되지만 형사사건에 한정된다는 점과 목적범의 구조를 취한다는 점에서 더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